반갑습니다. 하늘꿈 드론의 김성길입니다. 저는 무인기공학과 석사 과정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실기평가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인내하며 꾸준히 공부하고 비행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시험이라는 그 자체로 중압감을 느끼겠지만 누군가는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행교수법에 대해 공부할 텐데요. 비행교수법은 교육생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론 비행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론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원칙, 비행시간 기록 및 확인, 비행 기준, 안전교육 등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과목은 교관이 교육생의 실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조종자, 즉 교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조종자는 무인 비행기를 총 100시간 이상 비행한 지도조종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주요 업무는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 교육입니다. 이 섹션은 비행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기록 방법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로그북을 사용하며 비행시간, 비행 목적, 지도조종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시간 계산 시 1시간 52분 비행했을 경우 1시간 플러스 52분 나누기 60분 하면 1시간 플러스 0.866667이 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1.8로 기록합니다. 드론 조종 교육은 크게 목표, 대상, 내용,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드론 조종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조종자의 전문성 확보, 안전한 비행 실현, 산업 및 레저 육성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항공안전법에 기반하며 궁극적으로 안전한 드론 운용 문화 정착과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드론 조종 교육의 대상은 크게 노력형, 재능형 또는 10대, 60대, 남성, 여성, 지시형, 열정형, 자주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교육생은 연령, 성별, 성격, 학습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교관은 한 가지 교수법만 고집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 10대는 빠른 이해와 흥미를, 60대는 안전과 반복 설명을 더 중시할 수 있고, 지시형은 명확한 지도를, 자주형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관은 교육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유연한 교수 방식을 적용해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드론 조종 교육의 내용은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실기교육은 무인 비행장치 조종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 비행장치의 종류별 비행 특성 이해, 구성품의 숙지와 이해, 운용과 관련된 사항 숙지 등이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항공법규, 역학, 기상, 운용이론 등이 있는데 이론교육 정리 및 요약 작성, 개정되는 항공법규 인지 및 이해, 교육사항의 이해 및 눈높이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 및 비행기동 관리 부분에서는 비행기록 습관화, 로그북 작성 시 허위 로그 작성 금지, 비행 로그는 실비행 시간 작성의 원칙입니다. 기체의 관리와 배터리 관리는 교육생과 함께 관리 방법을 공유해야 하며 1일 1회 기체 점검을 실시하며 배터리 보관, 충전 방법 등 관리 내용에 대해 공유하며 교육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기와 이론을 균형 있게 진행하면서 기체 관리와 안전 습관까지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드론 조종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드론 조종 교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성 있는 교육, 2. 안전이 우선인 교육, 3. 조급하지 않은 교육, 4. 시뮬레이션 교육, 5. 신뢰와 공감, 6. 궁금증을 유발하는 교육, 7. 갈등 없는 관계, 8. 교육 목표에 맞춰가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교육 실습 및 교육평가 사항입니다. 전체 항목의 구성 숙지, 위치 제어 및 자세 제어 비행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교육할 것, 무인 비행기 종류별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할 것, 교육생의 자립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할 것, 각 항목별 중점사항 숙지 및 이해, 구술시험도 실기시험 평가 항목임을 명심할 것, 비행교육 종료 시 당일 교육 항목 평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중점 항목 선정 교육, 주 단위 평가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중 안전을 위해 적당한 긴장감 유지가 필요하며 조종에 영향을 주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언행은 자제합니다.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비행 연습 환경을 제공하며 반대로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비행에 대해 간섭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안전한 기체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과 필수 지식을 교육합니다. 다음은 실기 교육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기 교육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종자 위치에서 이착륙장 사이의 거리는 15m, 각 호버링 사이는 7.5m, 호버링 A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는 40m이며 이착륙장 H에서 비상착륙장까지의 거리는 7.5m입니다. 이제 실기 기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종자 1종 실기 시험 기동입니다. 아래 양식은 무인 멀티콥터 1종 채점표 양식입니다. 참조하세요. 이륙 비행 기동은 다음과 같은 순입니다. 시동 3에서 5m 고도로 상승, 상승 후 5초간 정지 비행,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러더 순으로 가볍게 키 점검, 5초간 정지 비행. 호버링 기동입니다. 5초간 호버링, 90도 좌회전, 5초간 호버링, 180도 우회전, 5초간 호버링, 90도 좌회전, 5초간 호버링. 직진 앤 후진 비행입니다. 5초간 호버링, 40m 직진, 40m 지점에서 정지, 5초간 호버링, 역방향 상태로 40m 후진, 시작 위치에 정지, 5초간 호버링. 삼각 비행입니다. 5초간 호버링, 7.5m 좌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호버링 고도에서 7.5m 고도 상승하며 7.5m 우로 이동, 45도 우상승,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7.5m 고도 하강하며 호버링 고도까지 7.5m 우로 이동, 45도 우하강,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7.5m 좌로 이동,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원주 기동입니다. 5초간 호버링, 90도 좌선회, 5초간 호버링 후 좌측면 방향으로 원주 비행 시작, 우측면 방향으로 원주 비행 시작해도 됩니다. 좌측 지점 지날 때 기수 정면 방향, 전방 지점 지날 때 우측면 방향, 우측 지점 지날 때 기수 역방향, 시작 지점에 도착한 후 5초간 호버링, 90도 우선회 후 5초간 호버링. 비상 조작입니다. 호버링 고도에서 2m 이상 고도 상승, 호버링으로 대기, 비상이라 외침, 빠른 속도로 비상 착륙장으로 강하, 지상으로부터 1m 이내의 고도에서 1차 멈추고 위치 및 자세 잡기, 하강 후 착륙. 다음은 정상 접근 및 착륙입니다. 에디 모드 전환 및 시동, 호버링 고도까지 상승,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7.5m 우로 이동,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하강, 착륙 후 시동 종료, GPS 모드 전환. 즉풍 접근 및 착륙입니다. 교재에서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착륙 지점에서 호버링 고도까지 상승,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우측풍 위치로 이동,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90도 우선회,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측면 상태로 수평 직선 형태로 이동,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측면 상태로 하강, 착륙 후 시동 종료. 이렇게 하면 조종자 1종 실기시험 기동이 끝납니다. 조종자 2종 실기시험 기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표는 무인 멀티콥터 2종 채점표 양식입니다. 이륙 비행 기동은 다음과 같은 순입니다. 시동 3에서 5m 고도로 상승, 상승 후 5초간 정지 비행,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러더 순으로 가볍게 키 점검, 5초간 정지 비행. 직진 앤 후진 비행입니다. 5초간 호버링, 12시 지점까지 전진, 12시 지점에서 정지, 5초간 호버링, 호버링 지점까지 후진, 호버링 지점에 정지, 5초간 호버링. 삼각 비행입니다. 5초간 호버링, 7.5m 좌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호버링 고도에서 7.5m 고도 상승하며 7.5m 우로 이동, 45도 우상승,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7.5m 고도 하강하며 호버링 고도까지 7.5m 우로 이동, 45도 우하강,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7.5m 좌로 이동,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마름모 비행입니다. 5초 호버링, 기수 전방 상태로 9시 지점으로 이동, 반대 방향인 3시 지점으로 이동해도 무방합니다. 기수 전방 상태로 9시 지점에서 멈춤 없이 통과, 기수 전방 상태로 12시 지점으로 이동, 기수 전방 상태로 12시 지점에서 멈춤 없이 통과, 기수 전방 상태로 3시 지점으로 이동, 기수 전방 상태로 3시 지점에서 멈춤 없이 통과, 기수 전방 상태로 이착륙장으로 이동, 이착륙장 위치에 도착 후 5초간 호버링. 즉풍 접근 및 착륙입니다.
착륙 지점에서 호버링 고도까지 상승,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우측풍 위치로 이동,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90도 우선회, 정지 후 5초간 측면 호버링, 측면 상태로 수평 직선 형태로 이동, 정지 후 5초간 호버링, 측면 상태로 하강, 착륙 후 시동 종료. 이렇게 하면 조종자 1종 실기시험 기동이 끝납니다. 다음은 실기시험 불합격 사유입니다. 주요 불합격 사유로는 실기 영역의 세부 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 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허용 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입니다. 비행 중 부착물 또는 부품이 이탈했을 경우 불합격이며 비행 중 교관 등 3자가 개입했을 때 불합격 처리됩니다. 배터리 부족 또는 기타 사유로 모든 기동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착륙한 경우도 불합격이며 안전거리를 침범할 경우 해당 기동 불합격이며 안전라인을 침범할 경우 시험이 중단됨과 동시에 불합격됩니다. 다음은 실기교육 3단계입니다. 실기교육은 1단계 평가 요소와 실기기동 교육, 2단계 비행 내용 기록, 3단계 기록 검토 및 환류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할 때 위치, 고도, 방향, 흐름 이 네 가지가 평가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평가할 때 기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중심에서 한쪽 측면 프로펠러의 끝단보다 더 벗어나면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도를 평가할 때는 기체가 기준 고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평가하여 판정합니다. 이때의 기준 고도란 처음 이착륙장에서 이륙한 후 정지한 고도를 의미합니다. 기준 고도에서 스키드까지 위로 50cm, 아래로 50cm를 벗어나면 실격 처리됩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기수가 향해야 할 방향에서 실제 기수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15도 이상 틀어지면 실격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인데요. 실기평가에서 말하는 흐름이란 기체가 상승, 하강, 이동, 정지를 수행할 때 불필요한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조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흐름 평가의 기본 원칙은 모든 기동은 정지 기동에서 시작하여 정지 기동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동 기동의 시작과 끝 역시 반드시 정지 상태가 명확해야 하며 이동 중 기체가 멈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흐름이 끊긴 것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상승이나 하강 중에도 기체가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조종 입력이 끊겨 불연속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면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흐름의 평가는 정지 상태가 유지된 시간을 기준으로 등급화됩니다. 정지 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될 경우 안정적인 제어로 판단하여 상위 등급, S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조종자가 기체를 충분히 제어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조작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지 상태가 2에서 4초 정도 유지될 경우 흐름은 유지되나 다소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지 상태가 1에서 2초 이내로 짧게 유지될 경우 기체가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판단하여 하위 등급, U등급로 평가됩니다. 이는 조종자의 입력이 급하거나 기체 제어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교관이 되었을 경우 훈련생에게 어떻게 비행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조종자 1종 실기시험 기동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실기평가에서 이륙 비행은 단순히 기체를 띄우는 동작이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 안정적인 상승, 기준 고도에서의 정지까지를 하나의 완성된 기동으로 평가합니다. 이륙은 반드시 지정된 이륙 지점에서 시작하며 기체는 수직으로 상승하여 지정 고도에서 흔들림 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가 전후 좌우로 쏠리거나 상승 중 멈칫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감점 요소가 됩니다. 실기평가는 항상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조종자는 기체와 최소 15m 이상의 수평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조종자의 안전뿐 아니라 제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거리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종자를 기준으로 반경 15m 범위를 벗어나거나 반대로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기체를 운용할 경우 안전 미확보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림은 안전거리 침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에 표시된 AI 지점은 안전라인입니다. 기체가 안전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종자와의 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수직 고도는 충분하더라도 수평 거리가 15m 미만이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봅니다. 대각선 거리 역시 직선 거리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멀어 보인다는 감각적 판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로, 세로, 대각선 모두 실제 거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색으로 구분된 영역 중 녹색은 안전 영역이며 황색은 경계 영역, 적색은 위험 또는 침범 영역을 의미합니다. 기체가 경계 영역에 진입하면 즉시 수정 조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색 영역에 진입할 경우 즉각적인 감점 또는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평가 채점표 양식을 보여줍니다. 실기평가에서 이륙 비행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륙 지점 준수 여부, 급격하지 않은 스로틀 조작, 상승 중, 기체의 자세 안정성, 지정 고도에서의 명확한 정지, 조종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륙 자체가 성공하더라도 평가 점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관 입장에서 수강생에게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륙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실기평가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가 드러나는 기동이라는 것, 조종자의 습관, 긴장도, 공간 인식 능력이 이륙 5초 안에 모두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호버링 기동은 드론 조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동으로 기체를 특정 위치와 고도의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기동은 단순히 드론을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조종자의 미세한 스틱 조작 능력과 기체 자세 인지 능력, 그리고 공간 감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생은 이륙 후 지정된 호버링 구역 중심부에서 기체를 안정적으로 정지시켜야 하며 허용 오차 범위는 기준 고도에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0.5m 이내입니다. 또한 기체의 수평 위치는 반경 1m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세 보정이 필요합니다. 호버링 중에는 드론이 전후 좌우로 불필요하게 이동하거나 급격한 고도 변화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바람이나 기체의 관성으로 인해 위치가 흐트러질 경우 큰 조작이 아닌 미세한 스틱 입력으로 부드럽게 보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관으로서 강조할 점은 호버링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미세 조종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조종자는 항상 기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흔들림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시키며 그에 맞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직진 및 후진 비행 기동은 기체의 방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거리와 고도를 정확히 이동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기동에서는 단순한 이동 능력뿐만 아니라 방향 유지, 고도 유지, 직선 비행 안정성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 교육생은 먼저 기준 지점에서 기준 고도 약 1m를 유지한 상태로 호버링을 실시한 후 드론의 기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직진 비행을 수행합니다. 직진 거리는 약 40m 내외이며 비행 경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상의 직선 통로 안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진 비행 후에는 동일한 경로를 따라 후진 비행으로 원래 위치로 복귀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체의 방향을 돌리지 않고 후진 스틱 조작만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진 중에도 고도는 처음 설정한 기준 고도를 유지해야 하며 급격한 상승이나 하강은 실격 요소가 됩니다. 직진 및 후진 비행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스틱 입력이 과도하여 기체가 흔들리는 경우 좌우 드리프트가 발생하여 경로를 이탈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유지에 신경 쓰지 못해 상승 또는 하강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교육생에게는 항상 방향, 고도, 위치의 순서로 기체 상태를 인지하며 조종할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직진 및 후진 비행은 시각적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체의 그림자, 지면 기준점, 콘 위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거리 감각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각비행 기동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는 3시 지점 또는 9시 지점에서 상승할 때 45도로 사선으로 상승하는지 여부와 꼭 지점의 고도가 호버링 기준 고도에서 7.5m의 높이인지 하강할 때 45도 사선을 그리며 하강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각 기동 시 앞뒤로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지도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교관은 교육생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삼각비행은 수평으로 좌우 이동, 상승비행 및 하강비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기동이며 고도 조종이 불안정하면 삼각형의 형태가 무너지고 곧바로 실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원주비행 기동은 드론을 일정한 반경을 유지하며 원형 궤적으로 비행하는 기동으로 실기평가 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공간 인지 능력과 연속 조종 능력을 요구하는 기동입니다. 교육생은 기준 지점에서 기준 고도를 유지한 상태로 좌우측 호버링을 실시합니다.
이후 기체를 전진시키면서 동시에 스틱을 조합하여 드론이 원형 경로를 따라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조종해야 합니다. 이때 기체가 원의 안쪽으로 급격히 밀려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크게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즉, 드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원형 레일 위를 따라 움직이듯 일정한 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관은 교육생에게 원주 비행을 위해 다음 4가지 요소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첫째, 비행 내내 기준 고도를 유지할 것. 둘째, 각 지점을 찍으며 원의 크기가 일정하도록 원형 궤적을 따라 비행할 것. 셋째, 특정 구간에서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아야 할 것. 넷째, 기수의 방향이 궤도에서 15도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숙지시키며 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 조작은 빠른 착륙이 목적이 아니라 고도, 방향, 속도를 제어하며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완료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호버링 기준 고도에서 2m 이상 수직 상승해야 하는데 이때 급격한 상승은 피하고 기체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승 고도에서 잠시 호버링하며 기체 상태와 방향을 확인합니다. 비상 구호와 함께 비상 착륙장 방향으로 통제된 고속 이동을 실시합니다. 빠르되 허용 범위 내 궤적을 유지하며 기동해야 하는데 강하 중에도 착륙장 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위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고도에서 반드시 1차 정지하여 기체의 위치와 자세를 최종적으로 정렬합니다. 최종적으로 착륙 지점을 확인한 후 부드럽게 하강하여 착륙합니다. 교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주지시켜야 할 내용은 비상일수록 조작은 더 침착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각 단계마다 고도, 자세, 위치를 파악, 유지할 것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정상 접근 및 착륙은 드론 운용의 기본이 되는 과제로 AT 모드, 즉 자세 제어 모드에서 모든 절차를 정확한 순서와 안정된 조작으로 기동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먼저 AT 모드로 전환한 뒤 시동을 실시합니다. 시동 후에는 기체 이상 여부와 자세를 확인한 뒤 호버링 고도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기체를 정지시키고 5초간 안정적인 호버링을 유지하여 고도와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7.5m 수평 이동하는데 이때 기체가 전후로 흔들리거나 고도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정 위치에 도달하면 다시 정지 후 5초간 호버링을 실시하여 위치와 자세가 정확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수평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하강하여 착륙합니다. 정상 접근 및 착륙 과제에서 교관은 교육생이 AT 모드에서 기동해야 하므로 모든 동작을 빠른 기동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기동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직풍 접근 및 착륙은 바람이 측면에서 불어오는 상황을 가정한 과제로 기체 방향 유지와 측면 비행 제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착륙 지점에서 호버링 고도까지 수직 상승한 후 기체를 정지시키고 5초간 안정적인 호버링을 유지하여 고도와 자세를 확인합니다. 이후 고도를 유지한 상태로 우측풍 위치로 이동합니다. 지정 위치에 도달하면 기체를 정지시키고 다시 5초간 호버링을 실시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체를 90도 우선회하여 정지한 후 기체가 측면 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확히 정렬되었는지 확인하고 5초간 호버링을 유지합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기체를 측면 상태로 유지한 채 수평 직선 형태로 이동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체가 전후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며 지정 지점에 도달하면 정지 후 5초간 호버링을 실시합니다. 이후 기체의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측면 비행 자세로 안정적으로 하강하여 착륙합니다. 착륙 후에는 기체가 완전히 안정된 것을 확인한 뒤 시동을 종료하여 과제를 마무리합니다. 직풍 접근 및 착륙 과제의 핵심은 각 단계마다 정지, 확인, 이동의 흐름을 지키고 특히 측면 상태에서도 고도와 방향을 동시에 유지하는 조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육생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채점표 기록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 중 표현되는 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표현으로 그림을 보시면 6시 지점, 우측 비상착륙장, 좌측 비상착륙장, 호버링 지점, 3시 지점, 12시 지점, 9시 지점 등입니다. 방향 표현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후방, 우후방, 우측, 우전방, 전방, 좌전방, 좌측, 그리고 좌우방 등입니다. 선의 표현입니다. 기수정렬, 우선회, 그리고 좌선회입니다. 위의 그림은 원주 기동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검토 및 환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과목인 비행교수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종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미 배웠던 내용을 교관의 입장에서 실기시험 규정에 따라 어떻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육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교육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고 들으시면 꼭 합격하실 겁니다. 이번 수업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론 조종교육교관 자격 전 과목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점 정리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